여러분, 오미크론의 공포, 결국 전 세계에서 다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표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특히 실물 경제 중심으로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공포는 크고요. 그에 따른 바닥 경제의 붕괴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2019년 대비 식당 이용자 수가 무려 말입니다. 15%나 줄었습니다. 15%나. 이게 미국의 오픈 테이블이라는, 쉽게 말하면 식당에 대한 어떤 결제 건수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15% 줄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현재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결국 오미크론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뭐 단기 휴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임시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단기 휴업을 하는 데도 많아졌고요. 임시 휴업을 하는 데도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장사까지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서 신년 1월 2일까지 임시 휴업하는 데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미크론의 어떤 출발과 동시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에다가 거리 두기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의 매출이 7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사하느니 쉬는 게 낫다. 직원들 다 불러내서 일을 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임시 휴업이나 단기 휴업을 선택하는 그런 현장의 경제의 어떤 주체들도 많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글로벌 호텔 자료 분석 회사 STR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요. 미국의 호텔 객실 점유율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53.8%예요. 53.8%. 그 전주 대비해서 줄었긴 줄었는데요. 이것도 2019년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은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 호텔 객실의 예약률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이동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동이 없으면 바닥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매출액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경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7.2%라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나 전주 대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가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5주차인가요? 그때가 마이너스 4.6%인데 12월 18일까지는 마이너스 4.3%로 또 줄어듭니다. 또 줄어들어요. 거리 두기를 강화하자마자
바닥 경제는 매출액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마이너스 4.6%가 줄어들었다. 이 말은 전국을 통틀어서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4.6%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전국을 통틀어서예요.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장사가 4.6%가 아니라 20%, 30%, 심지어는요 70%, 80% 매출이 줄어든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현장은 지금 바싹 얼어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게다가 강추위까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워낙 추우니까 마이너스 영하 16도, 영하 15도 뭐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체감온도는 2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다니지를 않습니다. 나다니지를 않으면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최악으로 간다, 최악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바닥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현장 경기, 여기에다가 바닥 매출, 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그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소비거든요. 소비는요,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바닥 경제에서 시작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마트, 편의점 이런 데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거기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0점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나옵니다. 0점대 이하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분석한 대로 보면 말입니다, 영국의 경제 전망 예측 기관인, 여러분도 알다시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있잖아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곧잘 맞추는 기관이에요. 여기에서는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내년 1분기예요. 내년 1분기 성장률을 2.5%로 낮췄습니다. 3.4%였던 성장률이 2.5%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더 큰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분석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중국의 경제인데,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이게 푹 꺼진 지역이 2021년이 아닙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2022년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기준선이 회색입니다. 회색. 기준선이 회색인데 2021년에 푹 꺼졌죠. 그죠? 2021년에는 다시 반등을 하다가 2022년 초변에는 조금씩 꺼지면서 나중에는 중국의 경제도 쭉 해서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미크론이나 여기에 헝다 부채까지 겹치게 되면 적어도 2022년 4분기에 3%로 최저점을 찍을 거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3%로 최저점. 중국이 3%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그보다 더 심한 것은요, 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1%. 중국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6%, 7%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3%면 반토막 나는 거고, 마이너스 1%가 되면 6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빠진다는 예측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경기 하락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 바닥이 힘들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수입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자재, 중간재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재가공해서 다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우리는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곧바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주황색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갔을 때는 우리도 그만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내년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황색이 3%입니다. 3%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민간 소비 증가율도 뭐 이대로 가면 내년에 가면 3.6에서 3.9%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미크론의 변수가 그만큼 이미 충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국의 변수까지 만약에 덮치면 우리 경제는 찬물 중에서도 완전히 찬물, 다시 말해서 바로 얼어버릴 만한 찬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가 지금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리두기가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설 대목까지 망칠 수가 있거든요. 설 대목이 2월 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망치면 현장 경제가 붕괴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부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측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월, 2월, 3월 중에 위기가 온다. 아예 이렇게 못 받기도 하잖아요. 이대로라면.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우외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공포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 경제가 떠안을 겁니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떠안는 순간 우리 경제도 그만큼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만약에라는 가정을 두고 가면서 수출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지금 이 와중에 수출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또 섬뜩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처럼 원자재가 올라가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과연 기업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 이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정권 교체기에 문재인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진짜 큰 위험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입니다.